네, 안녕하세요. 서린 엔자임의 서린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오늘의 주제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바이옴, 너희들의 존재입니다. 장이 깨끗해야 머리가 맑아진다. 장청뇌청. 또 장은 제2의 뇌이다. 자, 장에는요,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다 그러지요. 물론 뇌도 신경세포가 많습니다.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뉴런, 신경세포가 좀 이렇게 소실돼. 나이를 자꾸 먹어가지고 얘가 좀 부족하게 오거나 이러면은요, 파킨슨 증상, 또 손이 자꾸 떨리거나 아니면 우울증도 생기고 정신적인 감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뇌가 이렇게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대요. 장이 뇌 다음으로 신경세포가 분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장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뇌가 무슨 지령을 내리지 않아도 장 혼자서 소화하거나 흡수하거나 분해하거나 이걸 혼자서 알아서 다 한대요. 예전에 제가 그 영상 하나 중에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장에 사는 유익균, 중간균이 유익균에 딱 붙어가지고 유익균의 분포가 85% 이상은 되어야지만 건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분포다 그러면 물론 90% 이상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상적인 분포다면 유익균의 분포가 85%, 유해균의 분포가 15%의 비율을 맞추고 있어야 장의 환경이 이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장이 미생물이 많으면 좋고 균형을 잡혀야 좋고 어떻게 하다가 장내 미생물, 내 몸의 미생물이 우리 몸의 건강에 키를 주게 되었을까요? 그 장내 미생물이 건강에 어떤 키를 준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1990년 10월에 시작이 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생물학 사상 최대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게놈이라는 말은요, 유전자와 염색체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나 생명체의 유전자 총체 또는 한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유전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 인간 게놈을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100%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인간 유전자 지도를 한번 완성해보자 라는 목표로 출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겪고 있는 질병들, 이런 질병들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생명의 신비도 풀 수 있고 이 열쇠를 쥐어줄지도 모른다.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요. 신이 인간을 창조한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어선 사건이다라고 극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8개국이 모여서요. 한 350여 개의 연구소가 참여를 했고요. 엄청난 규모의 국제적인 공동 연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약 15년의 기간을 계획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5년을 앞당겨서 2000년 6월에 초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한 10년 남짓 이렇게 연구한 기간에도요. 아주 어마어마한 유례도 없는 그리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자금으로 따지면 약 30억 달러가 투입이 되었다고 하지요. 어쨌든 유전자 지도, 인간 게놈 지도 이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백악관에서 이 내용을 직접 발표할 정도로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언론에서는요, 이 사건을 케네디 대통령 때의 아폴로 프로젝트 성공과 비견되는 엄청난 과학사적 사건이다 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상보다 좀 많이 허무하게 나왔다고 하네요. 정작 질병, 인류의 질병과 관련된 이렇게 질병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유전자 질환 몇 가지밖에 없었다고 해요. 크레이그 벤터 박사라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최종 발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 사람이 크레이그 벤터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은 생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생물학에 초고속 컴퓨터를 대량 투입을 해서 생물 정보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크레이그 벤터 박사가 솔직하게 인간 게놈 연구 결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생각이다. 첫째는 유전자 결정론, 즉 인간의 모든 특성이 게놈 속에 꽉 박혀 있다. 영구히 박혀 있을 것이다. 영구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둘째는 인간 변이성의 인과적 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인간 게놈으로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복잡성, 다양성은 유전 코드로 환원이 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고요. 인간을 구성하는 데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결과만 아주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이런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다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 다음 눈을 돌린 곳이 바로 그 미생물이었던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그리고 생태계, 이걸 합친 단어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미생물의 유전 정보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제 사람의 유전자 이거 대신에 사람 몸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의 어떤 유전자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됐던 거지요. 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요, 2007년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2008년 1월부터 약 4년간, 그러니까 2012년 6월까지 유럽에서 8개국이 모였고 13개의 연구소가 모여서 메타 HIT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연구가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 이 연구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연구,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신기하고도 놀라운 어떤 내용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풀지 못했던 그런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장내 미생물로 풀 수 있구나라고 이제 슬슬 확인이 된 거지요. 많은 과학자들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미생물을 빼놓고는 유전자 정보를 논할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됐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게놈, 그리고 또 제2의 뇌라고 말을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서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 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하여튼 기타 등등 신약도 개발하고 또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 연구도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그 키를 쥐고 있구나. 여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먹었는데 날씬한 체질, 그리고 물만 먹었는데 살이 찌는 체질.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해답도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미생물 프로젝트에서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인간의 장에 많이 사는 세균들, 이런 세균들의 약 90% 이상은요, 피르미쿠테스 또는 퍼미큐티스 또는 퍼미큐테스라고 하는 후벽균하고 박테로이데테스라고 하는 의간균입니다. 이 그 후벽균이라고 하는 퍼미큐테스는요, 음식에서 열량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고, 즉 열량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균이거든요. 이 균이 많을수록 염증을 발생한대요. 그리고 비만 발생률이 높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이 균을 뚱보균이다 라고 별명이 지어졌고, 그러니까 나쁜 균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박테로이데테스라고 했던 그 의간균, 이 균은요, 체내 지방을 연소시키고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날씬한 균이다 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좋은 균이 되겠네요.
이를 뒷받침에는 해주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 장 속의 90% 이상이 이런 의간균과 호벽균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뒷받침하는 자료가 2015년 3월 5일에 미국에서 내분비학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 캘리포니아 다비스 의대의 레이볼드 교수팀이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장내 나쁜 세균이 더 많으면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내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독소가 혈액 내로 들어가서 뇌의 시상하부에서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과식을 유발한다. 다시 장내 나쁜 세균이 많으면 식욕 억제 호르몬 기능을 떨어뜨려서 과식을 자꾸 하도록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기 힘든 식욕이 자꾸 발생을 해. 그러면 이게 내 장 안에 있는 뚱보균의 문제가 아닐까? 이게 너무 많지 않을까? 이거를 없애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장은 과연 플로라를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뚱보균이 진을 치고 있지는 않나요? 날씬한 몸, 또 맨들맨들한 피부, 또 뭐 평생 안 아팠으면 좋겠고, 자, 그러려면 여러분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 오늘부터 실천을 하시면 되겠지요. 식이섬유 좀 잘 챙겨 드시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또 발효식품 그거 좀 잘 챙겨 드세요.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렌틸콩, 바나나, 양파, 또 귀리, 사과 이런 것들에는 식이섬유 중에서 이눌린이라는 걸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변도 잘 만들고 장 환경을 좋게 만들거든요. 다시마 같은 해조류 너무 좋지요. 다시마가 발효까지 했다? 이러면 더없이 좋겠죠. 바로바로 그냥 흡수가 될 거니까.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발효식 중에서도 3차 발효한 복합 발효 배양물 이걸 드신다면 참 더 좋겠고, 자, 유익균, 날씬균의 먹이를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를 삼시세끼 주식으로 날마다 먹어주는 것이 어쩌면 영양소 10가지 그 식탁에 쫙 늘어놓고 매일 이거를 어떻게 뭘 먹을까 골라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너희들의 존재. 뚱뚱한 사람은 장 속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서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